안녕하십니까. 십니다 LBC 소장 임철웅입니다. 오늘은 솔로 지옥 2의 진영 씨 관련해서 한 번 더 볼게요. 여기 지금 나딘 씨랑 세정 씨가 있는데, 진영 씨가 이 세정 씨와의 관계가, 세정 씨는 진영 씨한테 관심이 있었는데 거의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진영 씨가 세정 씨를 이성으로서 보지 않았던 이유가 첫 번째 대화에 저는 담겨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을 좀 보여드릴게요. 진영 씨가 먼저 묻죠. 여기서 이틀 지금 있었나요? 3일? 그래서 오늘까지 3일 있었다. 그러면서 이상형에 맞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라고 묻죠. 100%는 아니고 뭐 비슷하게 있다. 그래서 진영 씨는 어떠냐? 그래서 좀 더 대화를 해봐야 될 것 같아. 근데 일단은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진영 씨가 처음 이제 슬기 씨에게 좋은 인상을 받고, 그리고 슬기 씨에게 꽂혔으면서도 다른 사람하고 대화를 해가면서 그 후보군을 넓혀놓거든요. 그러니까 진영 씨는 이 솔로 지옥 컨셉, 이 시스템에 최대한 충실하려고 애를 썼던 것 같아요. 최대한 많은 사람을 알아보고 내가 정말 만날 만한 사람을 골라야겠다. 내가 생각하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마지노선도 있을 거고 바라는 부분도 있었을 텐데, 지금 세정 씨와의 관계에서는 좀 뭔가 이성을 만날 때 아니면 이성을 바라볼 때 기준이 프리한 편이라고 생각하나요? 라고 물어봐요. 실은 이게 마지노선을 체크하는 질문이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프리하다고 예를 들면 이라고 하지만 뭔가 여사친과의 그런 술자리라든지 그런 거 정도는 쿨하게 이해해 줄 수 있다든지 라고 묻거든요. 근데 이게 실은, 그러니까 이 질문을 얼핏 들으면, 아, 진영 씨가 여사친이 많구나, 그런 자리를 이해해 주는 여자친구를 바라는구나 로 오해하기 쉽지. 그런데 진영 씨는 그런 이해를 바라면서 질문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질문은 상대의 가치관을 체크해보는 질문이고, 이 사람이 그런 이성 친구들과 얼마나 쿨하게 잘 만나는 사람인가를 체크하는 거고, 진영 씨는 그런 쿨한 사람을 원하지 않는 거라고 저는 받아들였어요, 이 장면에서. 그러니까 이건 무조건 그냥 내 주관적 생각이야. 그래서 진영 씨가 바라는 사람은 좀 자기를 충실히 하고 막 그렇게 이성관계가 넓진 않으면서, 그렇다고 막 항상 나에게 의존하지는 않는, 자기 일도 열심히 하면서, 그리고 진영 씨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도 어느 정도 좀 서로가 의지가 될 수 있는, 그렇다고 모든 시간을 막 다 할애해야 되는 그런 의존적인 그런 사람이 아니라, 자기 일에도 충실하면서, 그렇다고 막 딴 데 가서 놀러 다니고, 이제 그런 사람이 아닌, 이제 그런 사람을 저는 바라고 있다라고 봤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질문이 그거를 지금 체크해보는 질문이고, 그러니까 진영 씨가 본 세정 씨는 굉장히 쿨하고 화려한 삶을 사는 거라고 처음에 보였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거를 기준으로 그런 사람인지 확인하는 질문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인상을 보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일 거라고 유추가 되잖아요. 그럼 내가 유추한 게 맞나 안 맞나를 확인하기 위한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그게 지금 저 질문이었을 거고, 저걸 토대로 세정 씨는 내가 바라는 사람과는 좀 결이 다르겠구나라는 거를 판단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쿨하게 이해해 줄 수 있다든지 라고 물어보면서 이게 상대의 이해와 배려심을 물어보는 것 같지만, 이 사람이 이제 그런 이성 친구에 대한 기준값이 어디에 있는가를 물어보는 질문이었다. 근데 이제 세정 씨는 이제 미리 말을 해주면 다 오케이다, 라고 했죠. 그러면서 이제 진영 씨가 멋지네라고 하지만 실제로 멋지다는, 그러니까 저게 사람으로서는 멋지고 세정이라는 인간으로서는 멋지고 쿨하다. 다만 내가 바라는 이성은 아니겠구나가 진영 씨의 마음이었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서 이 뒤로는 이성적인 얘기 안 하거든. 여기에서 진영 씨는 이제 세정 씨는 좋은 이런 친구로서 지내야겠다라고 판단을 했을 거라고 봐요. 근데 그건 나쁜 게 아니지. 지금 여기서 당장 시간도 얼마 없는데 이렇게 대화를 해가면서 이런 마지노선이 맞지 않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어쨌든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러면서 눈이 안 떠져 이러면서 햇빛 얘기를 갑자기 하죠. 근데 물론 여기서 자리를 옮길 수도 있었어. 근데 내가 눈이 안 떠지는 곳에 있는 건가? 그래서 눈이 안 떠져라는 얘기를 그냥 하면서 말을 돌리죠. 인상 쓰고 싶지 않은데 이러면서. 그러니까 대화가 더 이상은 그 콘텐츠가 없이 흘러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진영 씨가 상당히 센스가 있는 사람이죠. 이런 걸 봤을 때. 그러니까 상대가 불편하다고 느끼지는 않았고, 세정 씨가 불편하다고 느끼지 않았고, 진영 씨가 생각했을 때 바라는 연애관과 맞지 않는다면 애초에 시작하지 않으면 되니까. 그거 뭐 상대한테 무리한 건 아니죠. 누군가는 그런 연애를 원하는 거고, 누군가는 이런 연애를 원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진영 씨가 생각이 깊고
그리고 저렇게 별거 아닌 사소한 질문 같은데 거기에서 진영 씨는 지금 아마 저런 거를 캐치해내고 세정 씨와는 이제 이성으로서의 가능성을 없앴겠구나. 이성으로서 가능성을 배제시켰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 장면을 봤어요. 그냥 내 생각이지 뭐. 근데 이제 세정 씨는 이제 나는 되게 좋았어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세정 씨는 이제 나랑 좀 비슷하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실은 진영 씨가 맞춰준 거지. 근데 이거는 뭐 세정 씨가 나쁘고 세정 씨가 부족하고 그런 건 아니죠. 거기에서 진영 씨의 그런 마음을 캐치해내는 건 어렵지. 그리고 여기서 지금 진영 씨 거의 오고 얼마 안 된 시점인데, 이렇게 세정 씨가 이렇게 생각하는 건 당연한 거죠. 근데 이제 세정 씨는 되게 쿨하고 매력적이다로 해석해버렸어. 실은 이제 진영 씨는 이제 그런 뜻은 아니었는데. 그러면서 진영 씨는 이제 슬기 씨를 청국도에 같이 가고 싶은 사람으로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한번 이제 청국도로 갔다 온 슬기 씨는 이제 방향을 알려주면서 이쪽으로 가자. 이렇게 하면서 가고 있죠. 여기서 이제 슬기 씨가 저 하면서 들어주시면 안 돼요? 했을 때 진영 씨가 들어드려요?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진영 씨는 뭐 당신이 부탁한다면 들어줄 수는 있다. 라는 태도죠. 이제 진영 씨가 들어드릴게요 했는데 이제 슬기 씨는 그렇게 뭔가 내가 부탁해서 들어주는 거는 또 약간 안 내키였을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들 수 있어요. 라고 하니까 진영 씨가 네, 드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결국 내가 할 수 있는 행동과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달라지는 건데, 예를 들어서 각자 옷에 맞는 코디가 있는 거고, 뭐 저 사람이 갖고 나온 가방인데 내가 저 사람 가방을 왜 들어줘야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제 그거에 맞는 사람을 만나는 거고, 뭐 내가 저 사람 가방을 들어줄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 들어주길 바라는 사람을 만나겠죠. 근데 그 들어주길 바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들어주고 싶어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지 생각해보면 내가 하는 행동과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이 같은지 다른지는 알아야지. 그러니까 내가 하는 행동,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그리고 내가 이걸 유지할 수 있는지. 부탁하면 들어주는 건 당연할 수 있지. 근데 무조건 이성이 든 가방이라고 해서 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내 가방이 아니어도 어디 가서도 항상 들어주려고 하겠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여성을 약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사람일 수도 있겠지. 이제 그런 면에서 생각하면 이제 그 사람의 사고방식이 어떨까도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고, 내가 바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러니까 내가 편하냐 안 편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바라는 걸 해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 거냐라는 거를 판단해야지. 그래서 내가 바라는 걸 해주는 사람이 내가 원하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판단해서 내가 어떤 사람과 행동할 때, 만났을 때 그 행동을 결정하고 바라는 걸 결정해야겠죠. 그러니까 필요한 것을 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지만 과한 매너를 위한 매너는 실은 이 사람이 내가 아닌 어디 가서도 항상 이러고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되긴 할 거예요. 두 사람은 이제 천국도에 도착을 합니다. 이 문 보고 이제 깜짝 놀라죠. 그리고 수영장. 그 룸 서비스를 시키기 위해서 책을 보고 있는 슬기 씨, 그리고 진영 씨가 말이 없이 보고 있으니까 슬기 씨가 물어봅니다. 혹시 선택장애 있어요? 근데 진영 씨는 그게 아니었던 거지. 아니요. 선택하라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라고. 이제 그것도 말을 안 하고 이제 손짓으로 자연스럽게 이제 자기 의사를 표현을 하죠. 지금 진영 씨가 보면 취향은 있는데 별로 까탈스럽게 안 굴어요. 그러니까 뭐 상대가 하면 웬만하면 다 맞출 수 있다는 생각으로 지금 사람을 대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도 보면 진영 씨가 이거는 너무 짧게 지나가서 확실하진 않은데 밥보다는 면을 좋아하는 사람 같거든요. 면이나 좀 밥 말고 좀 다른 요리를 좀 더 좋아하는 것 같아. 이런 태도로만 봤을 때. 근데 밥을 좋아해서요, 면을 좋아해서라는 질문에 이제 슬기 씨는 뭘 더 좋아하느냐라고 해서 슬기 씨가 밥이라고 했을 때 밥 이러면서 밥도 하나 시키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나도 그래요, 우리 밥 먹읍시다 이렇게 안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진영 씨가 밥보다는 좀 다른 걸 좋아하는구나 라고 유추는 해볼 수 있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가 밥 시키면 맞출 수 있고, 아니면 뭐 다른 거 각자 시킬 수 있으면 다른 거 뭐 시켜 먹어도 되고, 이게 지금 진영 씨의 생각 같아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상대가 밥을 시켜? 그럼 나도 밥 먹어야지? 이러면서 똑같은 걸 시키려고 한단 말이야. 아니면 어떤 사람은 애초에 물어보지 않고 나 햄버거가 좋은데 햄버거 먹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제 그거에 비해서 진영 씨는 지금 상대에게 최대한 맞춰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면 진영 씨가 되게 투명하고 상대를 웬만하면 다 맞춰주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부탁을 했을 때 그거를 뭐 거절하거나, 예를 들어서 짐 같은 경우에도 그게 네, 드세요 이 말이 이제 그 태도가 워낙 특이해서 그렇지, 거기에서 너무 무거운데 좀 들어줘요 라고 했을 때 그걸 거절할 사람이 아니라는 거지. 그걸 흔쾌하게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다음에는 이제 마실 걸 고릅니다. 주량이 어떻게 되냐. 근데 이제 슬기 씨가 이제 술을 안 먹는다고 하니까 진영 씨가 그럼 뭐 굳이 저도 안 할래요 이러면서
이것도 지금 상대한테 맞추고 있는 거죠. 저게 맞추면서도 맞추는 거를 과시하지 않아. 안 드시면 저도 안 먹을게요 하면서 막 그걸 과시하면서 저 먹고 싶지 안 먹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아쉬워하지도 않고 그리고 삐지지도 않아. 그냥 지나가. 별일 아니잖아요. 내가 맞추는 게 뭐 별일 아니란 말이야. 그렇게 하면서 그냥 지나가요. 그러니까 진영 씨의 이런 거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이면 진영 씨랑 예를 들어서 이성적으로 만났을 때 되게 감동할 포인트들이 있지. 이 사람은 자기가 좀 손해보는 거 따지지 않고 그냥 이런 거 그냥 다 맞춰주는구나 라는 생각에서 되게 고마울 수 있는 부분들이 군데군데 보이거든요. 근데 막 이 사람이 막 살갑게 하고 막 자발스럽게 막 날 뭘 위해주는 것처럼 하질 않으니까 또 그거에 익숙한 사람은 이 사람은 뭐야? 나 안 좋아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슬기 씨가 한 번 더 권합니다. 근데 후회 안 하시겠어요? 진영 씨가 왜요? 하니까 드셔도 돼요. 하니까 이제 그때서야 그러면 맥주 한 잔 이제 하면서 맥주는 실은 뭐 술이라고 물론 술이지만 술이 아닌 건 아니지만 약간 음식을 먹으면서 이제 음료수처럼 마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뭐 소주나 뭐 다른 술에 비해서는 슬기 씨가 원하는 식사 자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지금 선택을 한 거죠. 진영 씨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제 식사가 시작됩니다. 저거 밥 안 온 거 아니야? 밥 왔나? 그리고 병따개 딱히 필요 없죠. 숟가락이 있으니까요. 슬기 씨가 보기엔 이런 건 너무 신기하지. 나 같은 사람한테는 너무 그냥 당연한 일인데. 그리고 슬기 씨가 장난기도 꽤 있더라고요. 진영 씨를 슬쩍슬쩍 놀리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보였어요. 그러니까 설레게 하면서 저런 장난도 칠 수 있는 사람을 만나면 정말 좋죠. 마음속에 어린이와 마음속에 어른을 다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관계라 하잖아요. 그리고 진영 씨 특기, 진영 씨의 강점, 자기가 부족한 걸 그냥 드러내. 제가 이런 거 잘 모르거든요. 좀 서툴러도 이해해 주세요. 이게 진짜 강점인데 사람들은 세 보이려고 저런 말을 못해. 그리고 막 하는 척하고 그러다가 실수를 하고 더 긴장하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냥 이렇게 쿨하게 그냥 제가 잘 못해서요. 바로 그냥 이건 전 시간에서도 얘기를 했었죠. 그게 진영 씨의 어떻게 보면 강점인 거죠. 그리고 맥주를 먹고 이렇게 살 것 같은 저런 표정을 짓는 진영 씨를 보고 이제 슬기 씨도 굉장히 만족해 합니다. 뭔가 해주려고 하는데 이제 슬기 씨가 제가 알아서 먹을게요 하니까 씩씩하네 라고 하면서 바로 얘기를 넘어가죠. 근데 슬기 씨가 이거에 대해서도 약간 씩씩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저를 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해야 돼요. 이게 매너가 있다 없다를 볼 때도 이 사람이 그냥 남들에게 보여지는 거창한 거를 나에게 해주려고 하고 과시를 하는 그런 매너가 있어요. 그냥 남들이 봤을 때 이 사람이 나에게 뭘 해주고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기 위한 나도 그런 매너를 바라고 있을지도 모르지. 그런데 애초에 그런 것보다 정말 필요한 것만 해주는 매너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궁합이라면 궁합이지. 보여지는 거 막 이것저것 다 해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 정작 중요한 거는 신경을 못 쓰는. 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많은 착한 남자로 분류되는 내 인기 없는 사람들이 가지는 단점이긴 한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한테 뭔가를 되게 잘해주는데 왠지 못마땅해. 만족이 안 돼. 이제 그런 케이스들이 있고 뭐 이 사람이 나한테 별거 안 해주는 것 같은데 가끔 굉장히 큰 감동을 줘. 그거는 이 사람이 정말 시야가 넓어서 딱 필요한 것만 해주는 그런 사람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것도 받는 입장에서도 이 사람의 그런 깊이를 알아볼 수 있긴 해야 되지. 그러니까 진영 씨가 실은 되게 속이 깊잖아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도 굉장히 자기 내면을 보고 솔직한 얘기를 하려고 애를 쓰고는 거고. 그런데 이제 진영 씨가 하고 있는 배려들은 진영 씨가 쓰는 단어나 이런 태도에 매몰되면 이 사람이 나를 배려하고 있다는 걸 모르지. 그런데 그런 본질을 좀 보려 하고 그런 맥락을 읽으려고 하고 그 깊이를 좀 볼 수 있다면 이 사람이 나를 되게 배려하고 있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좀 막 음식을 떠가지고 우리 슬기 해가지고 입에 넣어주고 그런 거를 배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물론 근데 이걸 들으면서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있을 수도 있지. 과장을 한다면. 그러니까 그렇게 보여지고 막 아니면 정말 공주 대접 받듯이 그런 거를 누군가는 매너라고 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정말 어떻게 보면 필요한 걸 딱딱 해주는 그런 속 깊은 태도를 매너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단순히 나는 매너 있는 사람이 좋아요 라고 말을 하지만 이 안에서도 굉장히 다른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볼 수 있는 데까지 보이는 거지. 근데 여기서 진영 씨가 얘기를 하거든요. 좀 너무 과한 친절은 좀 부담스러울까봐 오히려 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호의를 베풀려고 했는데 그게 호의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 사람이 자기 옷에 어울리는 그런 핸드백을 코디해가지고 나왔는데 그걸 들어줘. 왜? 내 옷에 어울리는 가방 들었는데 네가 왜 들어? 그리고 내 남자친구가 어울리지 않는 그런 가방을
드는 그런 센스 없는 사람이길 바라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무조건 자기 가방을 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 그것도 궁합인 거지, 어떻게 보면. 자기가 바라는 사람을 만나야겠죠. 그래서 진영 씨는 자기가 생각하는 적당한 선이 있는 거고, 슬기 씨가 좀 뚝딱대기 시작합니다. 이게 쉽게 말을 못 꺼내겠다라고 하면서. 그럼 두 사람은 이제 나이를 오픈을 하고 28살과 25살. 그 나이를 알게 되고 이제 슬기 씨가 이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오빠라고 해야 되나? 라고 하니까 이제 진영 씨가 아니다. 그러면 그냥 뭐 편한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돼. 근데 이것도 진영 씨의 저런 담백한 태도가 맞물리니까 저게 편안하게 들리는 거지. 거기서 약간 뭐 예를 들어서 뭐 느끼하게 할 수도 있지. 막 더 다정한 태도로. 아유, 아니야. 무슨 오빠야. 야라고 해. 아유, 야라고 해. 이러면 되게 느끼하잖아요. 갑자기 이거 구독자 막 떨어져 나갈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제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저런 것도 그냥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라는 어떻게 보면 진영 씨의 배려지. 그리고 저거에 저런 담백한 태도랑 맞물리면서 또 상대를 좀 편안하게 느끼도록 하는 배려인데 저거를 또 편안하다고 안 느끼는 사람도 있겠죠. 그리고 슬기 씨가 바로 야라고 합니다. 장난이었겠죠. 그러면서 이제 각자 하는 일들이 밝혀집니다. 이제 진영 씨는 UDT 출신의 지금 현재는 유튜브를 운영을 하고 있고, 슬기 씨는 대학생, 서울대 피아노과 4학년 1학기. 4학년 1학기인데 지금 여기 나오면 돼. 아무튼 그러면서 여기서도 되게 쿨하게 얘기하죠. 저는 대학을 안 가서 시스템을 잘 몰라요. 숨기려 하지 않아. 예를 들어서 UDT 출신이면 그거에 대해서 더 강조해서 얘기하고 막 군대 얘기하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자기가 잘하는 거 위주로. 근데 상대가 대학 얘기해도 나 잘 모른다. 그냥 막 아는 척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기서 막 진짜 잘난 척하고 센 척하는 사람들은 내가 UDT 있을 때 내 후배 중에 서울대 출신 있었는데 이러면서 또 그 사람이 서울대지 내가 서울대가 아닌데 막 그 사람 얘기를 또 해. 그래서 그 사람 아냐고 막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 면이 참 강점이죠. 그러니까 또 이렇게 쿨하고 자신 있게 얘기하니까 또 그냥 넘어가는 거야. 별일 아니지 뭐. 그러면서 슬기 씨가 그거 물어봐도 돼요 하면서 저 나올 것 같았는지. 근데 진영 씨는 근데 진짜 몰랐던 것 같아요. 안 나올 것 같았다. 서로가 생각지 못했고 깜짝 놀랐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무조건 안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거절당하는 게 두려워서 다른 사람을 찍는 거는 수치스러운 행동 같아서 소신껏 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진영 씨가 자기 자부심이 있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자부심이 있는 사람은 수치심을 되게 두려워해요. 이어져 있는 감정이거든요. 붙어있단 말이에요. 홍전의 양면처럼. 그래서 수치심을 느낄 수 있어야 돼. 자부심을 느끼려면. 제 책에도 있습니다. 마음설계의 힘 책 많이 사주십시오, 여러분. 근데 수치심을 모르는 사람은 그러니까 자부심을 느낄 수 없는 거지. 반대로. 수치스러워도 어떻게든 뭐 성공을 한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자부심을 가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동전의 양면 같은 감정이라. 여기서도 이제 슬기가 제가 오늘 한 선택도 나를 좋다고 하는 사람을 선택해야 될지 내가 좋아한 이러면서 그건 아닌가 이러면서 이미 좋아하는 마음이 생겼지. 생겼지만 이제 아직 이 머리로는 이 사람을 좋아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니까. 내가 궁금한 사람을 선택해야 될지 생각을 했다. 진짜 나와서 너무 놀랬어요. 이러는데 나도 그랬어. 똑같은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이러면서 서로가 동질감을 느끼는 말이기 때문에 반말로 확실히 서로가 가까운 표현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되게 표현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진영 씨가 티내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잘했을 때 막 잘한다, 스스로 잘했다고 막 과시하지 않고 못했을 때 또 힘든 것도 힘든 티를 내지 않는. 그게 이제 진영 씨의 일종의 철학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결국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지. 어떤 고통도 지나갈 거고 어떤 영광도 지나갈 거니까 이제 항상 일관된 감정, 감정 때문에 실수하지 않는 그거를 스스로가 계속 새겨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부끄럽다는 생각이 든다. 근데 이게 어느 게 먼저였을지 모르겠어. 이 감정을 드러내는 게 부끄럽기 때문에 스스로가 생각하는 추구하는 이상적인 모습을 만들고 그 모습에 맞는 최선의 삶을 살아온 거일 수도 있고, 내가 생각하는 최선의 삶을 살다 보니 그렇게 감정을 일관되게 가져가는, 감정을 컨트롤하는 쪽으로 흘러갔을 수도 있고, 어쨌든 둘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여기 있으면서 감정적으로 좀 그렇게 되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진영 씨가 그런 사람이 있다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약간 빈말이어도 뭐 슬기 씨와 있으니까 조금 감정 동요가 있는 것 같아요 라든가, 슬기 씨가 그런 사람이 돼주면 좋은 것 같아요 라고 해서 그렇게 선을 넘을 수도 있단 말이야. 정말 담백하게 그냥 그런 사람이 있다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한단 말이에요. 제 3자처럼. 저런 것들이 진짜 자기 감정을 과장하지 않고 표현하려고 애를 쓰는 결과인 것 같아요.
근데 진영 씨가 이제 나는 시간이 좀 필요한 사람이다. 친해지면 좀 잘한다. 라고 하니까 슬기 씨가 기다려줄게 라고 얘기해. 저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정감 있는 표현 아닌가요? 저게 약간 그 나 같은 이런 찐따 같은 사람이 딱 들었으면 벌써 손주 봤어. 저 말 듣고. 근데 이제 진영 씨는 이제 흔들림 없죠. 약간 본인도 약간 장난기 있는 것 같은데?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선 넘는 거 안 좋아하셔서, 괜찮다고 하니까 선 넘어도 돼요? 이 말도 손주 보겠는데? 그리고 이제 물은 무서워하나요? 라고 묻습니다. 바깥에 이제 수영장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또 UDT는 기본적으로 수영을 잘 하죠. 그래서 안 무서워해요? 라고 하면 이제 그러면 물은 한번 들어가 보자. 여기서도 뭐 싫음 말고, 그러니까 강요하지 않고 네가 선택해, 너의 선택을 존중한다는 태도로 계속 일관되게 행동하고 있죠. 근데 슬기 씨도 지금 그러면 물에 들어갈래? 내가 봐줄 수 있어. 근데 진영 씨는 구경? 뭐 그것도 상관없고 이러면서 혼자 수영을 하러 갑니다. 바깥에서 이제 진짜 구경을 하고요. 그리고 이 장면이 상당히 흥미로운데, 물론 여러 가지 요소들이 겹쳤죠. 뭐 진영 씨가 멋있는 몸을 갖고 있기도 하고 수영도 굉장히 잘하는 그런 장점이 있기도 하지만, 진영 씨가 취하는 태도들, 상대가 스스로 움직이게 만드는 말과 행동들이 상당히 높은 수준의 인간을 대하는 그런 태도로 보였어요. 진영 씨가 이제 수영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수영장에 들어온 게 되게 좋은 시간이라는 거를 눈으로 직접 보게 하고, 그 다음에 장난 아니야, 온천 같아 진짜. 그래서 슬기 씨가 이제 조금 담그려고 생각이 바뀐 거죠. 아까는 그냥 저기 바깥에서 지켜보려고 했는데 이제는 발 담가볼까? 로 바뀐 거죠. 근데 물 괜찮아, 물 좋아. 그러니까 들어와가 아니라 여기가 그냥 좋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따뜻해. 뭔가 안 하면 너무 아쉬울 것 같아. 이런 말들도 실은 너 이거 안 하면 아쉬울걸? 이게 아니잖아요, 지금. 뭔가 안 하면 너무 아쉬울 것 같아. 이거 안 했으면 나는 참 아쉬웠을 것 같아. 이것도 아니고 그 중간이잖아요. 네가 이거 안 하면 아쉬울 거야 라는 말인데 뭔가 안 하면 아쉬울 것 같아. 이게 실은 저 말이 저대로 슬기 씨의 생각으로 들어갔다고 생각하면 저게 이제 슬기 씨의 속마음이잖아요. 한편으로는. 이거 안 하면 아쉬울라나? 그 마음이란 말이에요. 문장이 그렇게 돼 있어. 슬기 씨가 그렇지? 라고 하면서 알았어, 갈아입고 올게. 그러면 슬기 씨 마음의 갈등을 알고 당연히 알았겠죠. 들어갈까 말까. 그리고 좀 들어가고 싶어지는 마음이 살짝 생겼을 때, 들어왔을 때의 장점과 그리고 그 마음속에 여기가 따뜻하다, 그리고 네 마음속의 후회, 그게 딱 슬기 마음속에 있는 메시지를 그대로 읽어서 들려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확 커지는 거지. 상당히 노련한 멘트죠.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왔을 때 좋은 모습을 이미지화시켜서 보여준다. 내가 보여준 거지. 그 다음에 이 사람 마음속의 갈등의 두 가지 메시지 중에서 후회할지 모른다는 그 메시지를, 이 사람의 메시지를 그냥 내가 오디오로 만들어서 들려주는 거지. 그리고 여기 들어왔을 때 혜택을 말로 들려주고, 이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슬기 씨는 이제 옷을 갈아입고 오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슬기 씨가 돌아왔을 때, 이제 물에 들어왔을 때 진영 씨가 따뜻하지 라고 하면서 좋은 선택이야 라고 칭찬을 하고, 이때 처음에 진영 씨가 가까이 다가가서 뭐 수영 가르쳐 줄까? 아우 나 좀 잡아봐. 안 그래요. 오히려 뒷걸음질 쳐. 더 멀리 가. 그 다음에 이제 다가가죠. 오히려 다가간 쪽은 슬기 씨 쪽이에요. 여기 왜 목이 물렸어? 하면서 그 팔을 만지죠. 오히려 진영 씨는 거리를 유지해 줬어. 그리고 더 멀리 떨어져 있었다가 상대가 이제 어느 정도 편안해지고 나를 바라보니까 다시 또 조금 더 가까이 갔었고, 그러니까 오히려 굉장히 조심스럽고 상대의 선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걸 넘나드는 게 상당히 기술적이다. 근데 이제 그거를 진영 씨가 막 생각하고 하는 것 같진 않아요. 그냥 기본적으로 자기 철학이 있고, 그리고 사람을 많이 대보다 보니까 선을 지키려는 것과 배려하려는 마음과 이제 맞물리면서 자연스럽게 이런 태도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슬기 씨가 그렇게 뭐 손가락으로 손가락 한 지점만큼 스킨십이 되고 나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제 근데 여자들끼리 하면서 뭔가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진영 씨가 자연스럽게 손가락을 걸어서 끌어당깁니다. 그냥 그 이동을 하기 위해서 그 물에 저항이 있잖아요. 물의 저항 때문에 이제 걷기 힘드니까 좀 걷기 편하게 해주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난간 같은 뭐 돌계단 같은 걸 걸어 내려올 때 뭐 손을 내밀면서 손을 잡아주는 그 정도의 실은 어떻게 보면 매너 행동이다라고 보려면 볼 수도 있지. 근데 이제 저게 진영 씨의 눈빛하고 태도와 맞물리면서 굉장히 설레는 장면이 됐죠. 그러니까 슬기 씨 입장에서는 저거를 손가락으로 끌어당길 때 아우 왜 이래요? 이렇게가 어려워졌어. 어렵죠. 왜냐면 자기가 뭔가 점도 손가락으로 만져봤고, 그리고 이 사람이 저쪽으로 가자라는 뜻으로 뭐 손을 잡은 것도 아니고 날 끌어당겨 주는 거니까. 그런데 이렇게 맞닿은 곳이 굉장히 집중되죠.
그래서 어쨌건 이걸 뭐 내가 부연 설명하는 것도 좀 그렇지.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보면 설레는 순간을 뭐 이렇게 말로 이렇게 하나하나 설명을 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다만 진영 씨가 상대를 끌어당기는 방식은 거절할 명분이 없고 자연스럽게 상대가 더 원하게 만들고 명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슬기 씨가 이제 외적인 이상형이 뭐냐고 묻습니다. 그랬을 때 진영 씨가 너라고 하죠. 근데 진영 씨는 일관돼 있어요. 항상 이제 외적인 이상형은 슬기 씨라고 말했어. 다른 사람도 있을 때조차 그렇게 말했어요. 저런 질문이 나왔을 땐. 그리고 나가기 위해서 끌어당길 때는 이제 두 손으로 끌어당겨줍니다. 그리고 들어와줘서 고맙네라고. 저렇게 되면 이제 들어올 때는 슬기 씨가 내가 이 물이 따뜻해서 들어왔지만 나갈 때 들어와줘서 고맙네라고 하면 날 위해서 들어와줬다가 되잖아요. 그래서 슬기 씨 머릿속에는 이제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한 행동이 늘어난 거지. 그만큼 실은 가까워지는 거죠. 그리고 옷을 갖고서 올라와 그대로 해서 이렇게 옷을 입혀줍니다. 이런 것도 말없이 그냥 올라와. 딱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딱 올라와 이대로 이런 표현도 딱 해야 될 말을 하는 거죠. 해야 될 일을 해주는 거고. 심플하지. 자연스럽고 심플한 것. 그게 진영 씨의 강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참 안타까운 게 이 두 사람이 이 청국도에서 보낸 시간이 이날이 다였어. 그러니까 진영 씨는 슬기 씨를 굉장히 긴장시키는 면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슬기 씨가 그동안에 봐왔던 패턴과는 완전히 다르니까. 새로운 유형의 사람이다 보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긴장과 새롭다는 건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건데 그 과정에서 지금 이날 밤 수영장에서처럼 그런 달달하고 설렘이 중간중간 섞여 들어가야 이 두 사람의 마음이 확 깊어지는 건데 그럴 기회가 너무 없었어요. 오히려 질투날 일만 많았어. 이날 슬기 씨는 이미 진영 씨에 대해서 마음을 열었고 진영 씨도 마찬가지였는데 여기 시스템상 그 슬기 씨 이외에 다른 사람과 갔을 때 충실해야 되잖아요. 어쨌건 최선을 다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이 두 사람 사이에서 슬기 씨는 상처를 받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진영 씨를 선택하는 게 아무래도 좀 어려워졌을 것 같아요. 그건 이제 마지막 선택 장면에서 조금 더 풀어보기로 할게요. 그러니까 이제 돌아와서도 나딘 씨랑 잠깐 얘기를 하고 슬기 씨는 자기를 찾아오지 않는 거에 대해서 되게 서운함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수영하고 놀 때도 슬기 씨가 보다가 그냥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진영 씨는 진영 씨대로 슬기 씨를 찾죠. 여기서 없어졌었거든. 그러니까 이런 게 약간 엇갈렸었어요, 보면. 그리고 물론 이거는 좀 작은 거지만 진영 씨는 자기 일이 되게 중요한 사람이잖아요. 혼자서 어쨌든 독립적인 관계를 원하고 어떤 무언가를 할 때 되게 집중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란 말이야. 이 토치로 불을 켤 때도 저거를 진짜 집중해서 하거든요. 이때 슬기 씨가 얼쩡됩니다. 진영 씨한테 말을 걸고 싶은 거지. 대화를 같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슬기 씨가 되게 잘한다고 되게 능수능란하시네요. 혹시 여기 거주하는 분이세요? 이러면서 드립도 치고. 그런데 진영 씨가 이렇게 웃긴 하는데 저 토치에 너무 집중했어. 그러다 보니까 슬기 씨 입장에서는 진영 씨가 마음에 있는데 이 사람들 많은 곳에서 진영 씨 옆에만 서 있자니 좀 민망하기도 하고 자기 마음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면도 있었을 거예요. 왜냐면 내가 이 사람한테 너무 지금 빠져있거든. 이걸 공개적으로 보이기도 그렇고 자기 스스로도 인정하기 싫고 그리고 이 사람이 너무 빠져있는 이게 어제 그렇게 잘 놀고 와놓고 나를 찾아오지도 않았고 아까 내가 아픈 것도 그렇게 많이 신경 쓰는 것 같지 않으니까. 근데 진영 씨는 진영 씨대로 슬기 씨를 신경 쓰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쨌건 진영 씨는 여기서 너무 집중해버렸어. 지금 슬기 씨가 약간 민망한 상태로 등을 돌렸는데 진영 씨는 여기 토치에서 눈을 떼고 있지 않잖아요, 이쪽에. 그러면서 슬기 씨가 이제 슬기 씨에게 동우 씨는 이 시점에서는 이성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물 채우고 올래? 하고 묻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부담 없이 이제 소희랑 같이 가려고 했는데 이 분위기가 이제 종우 씨가 같이 가는 그런 분위기가 되면서 이제 그렇게 물을 뜨러 가죠. 진영 씨는 토치로 불 붙이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쉬웠다. 오케이, 끝. 이러면서, 넥스트 이러면서 가죠. 그 뒤로도 이렇게 설거지 하는 걸 보면 진영 씨가 슬기 씨를 찾아요. 슬기 씨, 그래서 일로 오르세요. 그래서 설거지를 할 때 자기 옆에다 두려고. 옆에서 같이 하자는 뜻으로. 지금 진영 씨는 슬기 씨한테 굉장한 표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슬기 씨는 이 사람이 그냥 장난하는 것 정도로 생각하고 있지.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마음이 불안하거든. 슬기 씨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진영 씨의 속내가 잘 안 보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영 씨 입장에서는 정말로 슬기 씨한테 많이 표현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슬기 씨 입장에서는 진영 씨보다 훨씬 표현을 많이 하는 사람이 지금 동우 씨도 있고 종우 씨도 있어 버리니까
나는 진영 씨를 좋아하는데 저 사람은 나를 안 좋아하고 다른 이성과 뭐 호감이 있게 왔다 갔다 하는구나. 예를 들어서 뭐 세정 씨도 나를 매력 있다고 했어. 예를 들어서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진영 이 사람은 좀 내가 이 사람한테 빠진 것만큼 나를 좋아하진 않는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어떻게 보면 불안함을 줄이지. 고통을 늘리지만 불안함을 줄일 수 있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어쨌든 여기서는 진영 씨는 계속 불러가지고 옆에서 같이 뭘 하자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영할 때 안 나온 거에 대해서 묻습니다. 컨디션 안 좋아서 안 나왔다. 그리고 또 진영 씨는 다른 이성분들에 둘러싸여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저기에서 지금 슬기 씨가 동우 씨와 같이 얘기를 하고 돌아오는 시점에서 진영 씨가 뭐 한 번씩은 다 얘기해보고 싶긴 해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슬기 씨가 듣고 지나가. 그러니까 진영 씨도 슬기 씨를 되게 신경 쓰거든요. 여기서도 지금 따라 나가잖아요. 같이 얘기하러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종우 씨에 대해서 이제 좋은 경쟁자라 생각하고 있어. 그런 말도. 지금 종우 씨는 굉장히 표현이 많잖아요. 난 슬기밖에 없다. 근데 진영 씨는 실은 저 말도 슬기 씨한테 지금 어필을 하는 거거든. 자기 마음, 자기 기준에서는 굉장한 표현을 하는 건데, 물론 슬기 씨가 못 알아듣진 않죠, 이런 걸. 그런데 마음이 자꾸 불안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가 안 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좀 힘들긴 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딱 지나가는데 한 번씩 다 알아보고 싶은 마음이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나를 그렇게 관심 있어 하면 종우처럼 그렇게 대놓고 다른 사람들 좀 정리하고 나 좀 불안하지 않게 해줘 라는 어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진영 씨는 그렇게까지 막 표현을 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슬기 씨한테만 표현하고 있는데 슬기 씨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이 나한테는 이렇게 표현하고 다른 사람한테도 똑같이 한다라고 생각해버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날 이 시점에서 딱 끊으면 두 사람이 잘 될 수가 있는데 이 뒤로 진영 씨는 뭐 민수 씨랑 그리고 뭐 나딘 씨랑 계속 그렇게 충격도로 갔으니까 슬기 씨가 생각했을 때는 이 사람이 나를 헷갈리게 하는구나 그렇게 판단해버릴 수 있지. 슬기 씨 맥주 취향이 저랑 같아서 굉장히 반갑네요. 진영 씨가 조금 더 능글맞게 뭔가 이런 걸 막 해명하고 막 마음을 전하려고 했다면 조금 슬기 씨가 최종 선택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진영 씨가 이런 거에 대해서도 변명을 안 해. 난 뒤로 지나가는지도 몰랐어. 어쨌건 그 말을 했던 것도 사실이고 사람들이랑 대화해보고 싶다는 것도 사실이니까. 근데 슬기 씨에게는 특별한 마음이 있는 건 또 맞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변명을 안 하더라고. 진영 씨가 가지는 그 철학에서부터 기인한 거겠죠. 스스로 비겁하지 말자에서부터. 근데 그거는 조금 융통성 있게 슬기 씨를 대했어도 아니면 이런 거 설명을 해줬어도 좋았을 텐데. 뭐 사방에 여자들 있으면서 생각은 있어요. 이러면서 막 같이 웃는. 이때 슬기 씨는 이거를 농담으로 넘길 수 있었어요. 여유가 있었거든. 근데 이 다음날 다다음날 이렇게 지나면서 그렇지 않게 됐지. 표정 완전 거만했어 라는 슬기의 말에 진영 씨가 왜 하필 그때였을까 라고 해버리죠. 슬기 씨가 짜식 이러면서. 저런 가볍고 이렇게 좀 개구쟁이 같은 모습이 진영 씨한테 이렇게 항상 나오는 걸 보면 진영 씨랑 만날 때 어떻게 보면 슬기 씨가 좀 마음고생을 하는 면이 없잖아 있겠지만 슬기 씨의 그런 다양한 매력들, 다양한 모습들을 스스로가 발견할 수 있는 좋은 관계가 됐을 수도 있다고는 생각은 하는데 그게 뭐 어쨌건 슬기 씨의 선택인 거니까. 그러면서 아까 물 길러 갔던 얘기를 잠깐 합니다. 그 노을을 물 길러 갈 때 봤다 하니까 진영 씨는 물 길러 간 걸 아예 알지도 못해. 불 붙이는데 너무 집중하고 있었어. 그래서 진영 씨가 언제 누구랑 이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저것도 진현 씨 입장에서는 질투거든. 왜냐면 물은 어쨌건 누군가 다른 남자랑 갔을 테니까 물 길러 갈 거였으면 나랑 가지.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진영 씨 치고는 질투를 하고 있어 지금. 못 봤어? 날 쳐다보지 않고 있구나라는 슬기 씨의 말에 네가 내 시야에서 사라졌잖아. 계속 보고 있어야지. 자꾸 그러니까 진영 씨는 슬기 씨가 그러니까 진영 씨가 연애를 할 때도 약간 이런 스타일이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일에 집중을 막 하고 딱 어느 순간 연인을 봤을 때 연인도 자기 일에 집중하다가 항상 그 자리에 있는 좀 그런 연인을 진영 씨는 좀 바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려면 자기 일에 집중하고 혼자서도 굉장히 독립적이면서 진영 씨와는 굉장히 신뢰로 맺어진 이제 그런 사람이 이제 진영 씨가 바라는 이상적인 뭐 그런 사람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거에 가까운 사람은 실은 나딘 씨긴 하거든요. 그것만 봤을 땐. 이런 성격이나 태도, 그리고 삶을 대하는 그런 것들. 근데 이제 나딘 씨는 한편으로는 그게 조금 과하지. 자기 시간을 너무 충실하게 보내기도 하고 목적이 너무 확실한 사람인데다가 나딘 씨가 진영 씨를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거의 없다 보니까 나라가 다르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좀 망설여지는 부분이 있었겠지만 이런 성향적으로는 실은
나딘 씨 같은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은 좀 들었어요. 슬기 씨가 이때도 나는 계속 오빠 보고 있는데? 라는, 그러니까 되게 적극적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참 상황이 참 그래요. 진영 씨가 이제 대화를 묻습니다. 동우 씨와 대화를 하면서 이제 거절을 하고 왔거든요. 이성으로 안 느껴진다고. 여기서 진영 씨가 너도 그런 말을 할 줄 아는구나 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진영 씨가 생각하는 슬기 씨는 조금 이렇게 싫어도 싫은 말 못하고 좀 다른 사람 상처 주지 못하는 이제 그런 사람으로 보고 있나 봐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진영 씨는 이제 처음부터 갔다 온 거 어땠냐고 물어보면 이제 그냥 그랬어요 라고 말한다. 근데 실제로는 좋았는데 이제 나는 사람들이 상상하는 것도 싫고 그냥 그렇게 좋았다고 말하는 것도 싫어서 그냥 그렇게 말했다. 그냥 뭐 괜찮았어요 이렇게. 근데 이제 본심은 좋았다. 그래서 진영 씨가 너 피곤하니까 오늘은 조금 일찍 들어가라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슬기 씨가 나 안 피곤한데 오빠가 피곤하네 이러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진영 씨가 이제 컨디션 조절해야 되니까 너 좀 쉬어라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때 종우 씨가 와가지고 얘기하려고 하니까 피곤하다 하면서 내일 얘기하자 하면서 들어가죠. 그러니까 슬기 씨가 이때까지만 해도 이제 진영 씨와의 시간은 피곤하지 않고 더 보내고 싶었는데 종우 씨와의 시간을 보내기에는 좀 피곤한. 그러니까 이 시점까지는 확실했는데 이 이후로 종우 씨가 굉장히 성실히 한 것도 있고 그리고 제가 이 마지막 선택 이후에 조금 들려드릴 얘기가 있어요. 어떤 선택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때 조금 더 자세히 좀 더 얘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건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5번째 날부터는 제가 이제 또 다음 시간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